안녕하세요. 주익변수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제가 이제 주말에 브리핑을 좀 드렸던 대로 변함없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암초 하나 걸릴 거 없이 오히려 암초들이 지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순항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오늘 종가를 기점으로 거래 정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케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야, 거래 정지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온다라는 시그널이 아니냐. 요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거래 정지라든지 투자 위험이라는 딱지 자체가 항상 급락을 수반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원익홀딩스의 거래 정지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 정지를 어떻게 걸렸는지 이 성격이 중요해요. 무작정 거래 정지다, 무작정 투자 위험이다. 이게 이제 뭐 100%다 끝났다, 다 팔고 튀어라, 이게 아니라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과정으로 얘가 성립을 시켰는지 그거를 좀 다른 종목들 케이스랑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뭐 약간 조정은 나오더라도 그 조정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지 본질적인 부분까지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다들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나는 이만 여기에서 하산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좀 더 끝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매매 거래 정지의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원익홀딩스는 어떠한 식으로 거래 정지를 만들어 줬을까요? 물론 지금 뭐 공시는 아직되진 않는데, 이 거래 정지에 대한 이 공식을 보시면은, 공식이죠. 네, 공식을 보시면, 자, 얘는 지금 만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거래 정지인데, 얘가 이제 상승을 어떤 식으로 뽑아줬느냐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고 곧바로 뭐 추가적인 양봉을 바로 수반을 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그렇죠?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그러니까 조정을 항상 동반을 시킨 상승으로 거래 정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뭘 의미를 하냐? 요거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조기 대선 때 매매하시는 분들 좀 계셨겠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였던 형지글로벌. 그러니까 형지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주가가 밀린 거 아니냐? 이거 결과만 보시지 마시고, 주식은 여러분들 결론보다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저는 제 주관적인 부분인데, 과정에 무게를 둬야지 결과는 알아서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어떠한 상승 과정을 보여줬냐? 그냥 계속해서 연상으로만 갔잖아요. 그래서 얘는 매매 거래 정지가 이렇게 되고 투자 경고가 걸려서 결국에는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다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엑세스바이오. 코로나 때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엑세스바이오의 주가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상. 네, 그렇죠? 뭐 급등 계속 급등만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5일선 이탈이라든지 11선 지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쭉 급등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 정지 2번 됐잖아. 거래 정지가. 거래 정지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얘는 그냥 11선 지지라든지 이런 조정이 수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급락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모든 거래 정지, 모든 투자 위험, 이거는 주가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딱지를 만들어내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급등이 나와서 거래 정지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비중 축소를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볼까요? AB 프로바이오라고 이제 뭐 코로나 때 이제 얘가 이름이 바뀐 거였어요. 바뀐 건데, 얘도 보시면은 쭉 급등 뽑아주고 거래 정지 한번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적인 반등 한번 이렇게 나오고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쭉 그냥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2022년에 올랐는데, 얘도 보세요. 상승 과정이 이러니까는 거래 정지 한번 되고 어떻습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요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도 상승 과정이 어떻습니까? 쭉 올라가서 거래 정지 한번 되고 그냥 어떻게 됐어요?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는데 모멘텀이 세니까는 재차 부각이 되고, 지금 이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에 반면 지금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5일선 이탈을 몇 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5일선 이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성립이 되지 않고 급등이 나오면은 거래 정지라든지 투자 위험이라는 공시가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과정을 보여줬죠? 5일선을 이탈시키고 5일선을 이탈시키고 이러한 조정의 과정, 음봉이 중간중간에 나왔잖아요.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5일선 이탈을 시켰고 중간에 음봉이라는 게 듬성듬성 이렇게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뭐예요? 일전의 종목과는 과정이 다른 성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포인트로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익홀딩스의 거래 정지 자체는 오히려 뭐 다 끝났다라는 성격의 거래 정지가 아니라 양호한 거래 정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뭐다? 주식은 차트로만 승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원익홀딩스가 보셔야 될 게 원익 IPS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으니까. 지금 오늘자 기사가 나온 게 뭐예요? 10월 27일 날에.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HBM 생산하기 위한 M15X라는 이 공정에 첫 장비를 지금 반입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원익이랑 무슨 상관이냐?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난 연휴 전에 시티뱅크에서 원익 IPS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뭐 6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는데 한 번 더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시티뱅크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준 게 뭐였냐면은 하이닉스의 M15X 라인 장비 요거 이제 설치되니까는 요거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나온 요 뉴스를 봤을 때는 뭡니까? 장비가 반입이 됐다. M15X라는 이 아리아에서 에어리아에서 여기에 지금 장비가 반입이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원익 IPS 장비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익 IP 장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지금 원익 IPS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삼성과 SK 좌청룡 500호를 통해서 얘의 주가가 올라가고 원익 IPS는 좌청룡 500호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원익 홀딩스의 조정이 수반될 시 그 조정의 방패막이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익 IPS가 디램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낸드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조간이 나온 게 뭐였냐면은 HBM 다음이 HBF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HBF가 낸드를 HBM처럼 위로 수직으로 쌓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원익 IPS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원익 IPS 장비가 계속해서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 보고서에서도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수주가 더해진다. 테슬라 수주가 더해져가지고 추가적인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선당 공정에 원익 IPS의 제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익 IPS의 장비가 테일러 공장, 삼성 테일러 공장에 들어간 이유는 테슬라의 파운드리 수주를 어느 정도 충당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원익 IPS는 결국에는 테슬라 계약으로 인한 필수 무기다라는 반증이에요. 원익 IPS 장비 자체가. 테슬라 쪽에. 그러니까 얘는 목표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원익 IPS 7만 원까지 지금 제시했잖아요. 7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7만 원이 올라가면은 원익 홀딩스 주가의 68%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익 IPS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견고해지겠죠. 땅땅해지겠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로봇손인데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들. 인간의 혁명을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별거 아닌 그런 문제라고 해석을 했지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로봇의 진화는 손에서 멈췄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현직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이 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맞은 거죠. 쉬운 분야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원익 알렉으로 있죠. 원익 알렉으로 핸드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한 막힌 부분을 뚫어줄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송곳과도 같은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연휴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익 홀딩스를 봤을 때 뭐 과거에 이제 뭐 거래 정지 이런 패턴을 우리가 연상을 시켜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애초부터 거래 정지라든지 이제 뭐 이러한 부분을 만드는 과정부터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원익 IPS가 너무 잘 나간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조정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수급을 지금 보시면은 이제 27일이죠. 27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안 팔았어요. 그냥 여러분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어. 그러니까 기관 외인들이 자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와 투신도 마찬가지로 안 판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간까지 이렇게 올랐잖아. 오르면은 개인들이 쉽게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점을 지금 이제 이 매수 주체들이죠. 큰 돈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얘네들이 그 점을 역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안 달라붙으면은 이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냐면은 주가가 오르죠. 그러면은 적은 돈으로 주가를 올려야 돼. 적은 돈으로. 근데 여기 중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꼬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올려도 매도세 나와. 개인들이. 조금만 올려도 그냥 매도세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실질적으로 누가 딱 봤을 때는 높다라는 구간도 성립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얘네들은 지금 역이용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더 올린다. 그러니까 더 올린다. 얘네들이 아직 물량을 다 팔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물량을 다 팔았다. 그럼 누군가는 올려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비중을 축소를 하는 것도 맞아. 근데 그때 가서도 늦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 늦지 않은 건데 지금 뭐예요? 얘네들이 물량 정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적은 돈으로 계속해서 주가를 더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개인들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 알기 때문에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니네 좀만 밀려도 바로 나갈 거잖아. 그 점을 지금 얘네들이 역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의 끝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시간에서 일단 3만 원 돌파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주주분들께 주당 8,600원인가요? 8,900원인가요? 요때부터 제가 가치 투자의 이러한 안목을 기준으로 가치 투자도 아니죠. 뭐 가치 투자는 뭐 2년 이상 하는 거니까는. 저는 이제 중단기 스윙이죠. 중단기 스윙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매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얘는 결국 이렇게 가니까는 엉덩이만 무겁게 하고 계셔라. 결국 그러면은 그 엉덩이 무거운 주주분이 승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많으시거든요. 심지어 지금 대기방이죠. 50만 원의 기적 대기방에서는 4,400원대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말 다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기방은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성격이 좀 달라요. 대기방 같은 경우에는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투자, 얘네들의 안목으로 이제 좀 더 먹을 수 있고 이제 손해보지 않는 구간 선점해가지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되겠죠. 이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모멘텀 수반되면은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주식 끌고 가는 게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장이 밀려도 안정적이고요. 장이 밀려도 왜 안정적이냐면은 이미 밀릴 대로 밀려있어 사전에.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코나이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코나이.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네들은 밀릴 만큼 밀렸어. 그러니까 장이 밀려도 크게 안 밀려. 얘네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반발력 때문에 상승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기방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뭐 다시 돌아와서 원익홀딩스도 지금 구간은 뭐 거래 정지가 우리가 뭐 악재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IPS가 끌어주는 이러한 장세에도 위치했기 때문에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조정이 나와.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바로 다 팔고 튀지 말고 뭐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지금 내다 팔았는지 요거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같은 거 대기방에서 뭐 수익만 드리는 게 아니라 대응까지 잡아드리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얘네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일단 비중 먼저 축소하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알림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수익과 원익홀딩스의 고점 매도 2마리 토끼 다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7일 월요일 벌써 15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월요일의 수익금은 이제 19만 원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 이로 인해 15일 차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에서 시작해 3배가 넘는 179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258%가 되죠. 이게 이제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괜찮네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하루 평균 5에서 6%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장세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이제 더 잘 나고 있습니다. 15에서 12% 정도. 다만 100% 적중률은 좀 아니라서 손실이 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손실로 잡초는 바로바로 뽑아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월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15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5일 차에 179만 원이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난 1차 때도 5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2천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2기 때도 1기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은 50만 원의 기적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나라와 같은 웹발신으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발신 전용 번호로 수신까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시초가 종목으로 드렸던 자 NK의 경우에는 8시 54분이죠. 8시 54분에 이렇게 시초가 매매로 문자를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주 이제 경주 에이펙 행사가 열리고 조선소 방문이라는 이슈가 주말에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보통 조선주들이 대형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벼운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상한가 이후에 자 밀렸다가 올라가는 N자 파동을 자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때도 밀렸다가 N자, 그리고 최근 상한가 만들어주고 밀렸다가 N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반등은 거의 이제 상한가의 하프 부분이죠. 상한가 하프 부분 또는 상한가 가격에서 반등을 준 이력이 있었는데, NKA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가격 부분에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안 뽑아졌어요. 그러니까 요때처럼 상한가 하프를 기준으로 반등을 뽑아주겠구나, 일정도 있기 때문에 라는 취지로 접근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가 있고 가벼운 주식이었기 때문에 시초가로 NK를 좀 남겨드렸었고, 그 이후 거래량이 수반되는 급등이 나와서 9시 41분 이런 식으로 전량 이제 익절 신호를 남겨드렸는데요. 그래서 12%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바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셔서 NK를 내가 진입을 못했다라고 하는 주주분들 계셨기 때문에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 9시 8분 정도에 이렇게 HJ중공업 3만원에 남겨드렸는데요.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자 돈이 쏠리는 종목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는 종목이어서 타점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종목이었어요. 그냥 매수하면은 바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잠깐 밀렸을 때 이런 식으로 9시 8분이죠. 9시 8분이 이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9시 8분 3만원 부분이죠. 요 부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체결을 시키고, 이때의 등락폭은 실질적으로 대략 6% 정도가 되거든요. 6%.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HJ중공업의 주가는 16%까지 곧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아직은 좀 진행 중인 종목인데,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께 뭐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시간부터 가격까지 여러분들께 50만원의 기적 1차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꾸준히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50만원의 기적은 무료이고요.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4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대기하실 동안 이렇게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도 50만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10월 27일이죠. 자, 10월 27일의 경우에는 군인공제회 출신분이 9월 22일부터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코나아이. 이 코나아이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내역을 좀 보여드리면은 9월 22일이죠. 9월 22일 그대로 내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코나아이를 5만원 이하에서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공제회 출신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역 앞에 소비 쿠폰 이쪽으로 엄청난 서프라이즈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는 거의 뭐 확정된 매출이었습니다. 확정된 실적이었고, 이를 통해서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나아이 또한 여러분들 급등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나아이를 이제 9월 22일부터 잡으셨던 이제 이 대기방 참여자분도 요렇게 또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코나아이 뭐 많이는 들어가시지 않으셨지만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50만 원으로 이렇게 자금을 만드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나아이 12% 매입 단가 49,699원 이런 식으로 11시에 좀 인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기방에서는 스윙 또는 50만 원의 기적처럼 당일 단타 두 가지 진수성찬을 좀 대접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군인 공제회 출신, 보험, 증권사, 그리고 은행권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뽑아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비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사용하고 있다는 이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괴화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라이 릴리 그리고 최근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도 개입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더 커졌는데요. 이 여파는 결국 국내 주식 시장도 지나치지 못한 채 펩트론이 시가총액 1200억에서 7조 원으로 610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2700억에서 1.3조 원까지 8배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만 치료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무려 2년 이상의 장기 테마로 분류가 되어 오히려 고성장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위고비와 같은 이러한 주사제는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사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글로벌 빅파마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복용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은 인지를 하였지만 오히려 더 큰 결정적인 단점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주사제와는 다르게 경구용은 오히려 흡수율이 낮다, 흡수가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의 경우 주사 제형과 알약 제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 제형의 흡수율이 2에서 5% 수준으로 나왔으며, 그 외 진통제라든지 수면제 또한 주사 제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 제형의 흡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결국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노보노디스크를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마침내 흡수율을 지금의 경구용보다 초극대화를 시킴과 동시에 경구용보다 최단기간 안에 체중을 줄여주는 마지막 대안으로 필름 제형 비만 치료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필름 제형과 경구용 제형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필름형 제형 같은 경우에는 혀에 닿자마자 곧바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간을 거칠 필요가 없이 흡수에 직결이 되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알약 제형 같은 경우에는 위장을 거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 속도마저도 알약 제형, 즉 경구용 제형보다 오히려 필름 제형이 훨씬 더 빨라서 이들의 차이는 최소 1.5배부터 시작을 하고요. 많게는 10배까지 오히려 지금 필름 제형의 흡수율이 더욱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들을 필름 제형 기술로 이렇게 재창조를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요. 경구용을 필름 제형으로 만드는 곳은 전 세계 한 13개의 기업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국내 기업이 3개사인데요. 이 중 상당사는 또 한 곳이며, 글로벌 빅파마들도 자사치료제를 싸들고 와서 이 해당 기업에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필름 제형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도 경구용 제형뿐만 아니라 필름 제형까지 결국 이 제형의 다양화는 필수인 상황인데요.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일찍이 조현병 치료제 중 가장 처방 비율이 높다고 하는 아리피프라졸 경구용 제형에 대해서 세계 최초 필름 제형으로 최근 FDA 승인까지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주가는 예민하게 상한가로 곧바로 반격한 이력이 있어서 이제는 이 해당 기업의 독보적 필름 제형을 바탕으로 비만 치료제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빅파마와 같이 이 필름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기업의 이 필름 제형 기술을 비만 치료제에 적용을 할 시 일단은 냉장 보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의 필름 제형 기술은 과연 주가를 어느 정도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3천당 제약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뭐냐?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이 자체 기술, 바로 이 에스페스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페스라는 독자 기술로 주가는 5배에 56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의 필름 제형은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추가적으로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기업도 삼천당 제약이나 펩트론 그리고 D&D 파마텍 못지않은 추가적인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균 그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주당 1,00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는 마치 이제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주가 폭등 신화 초입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주당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봉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과거 대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요 구간 이하로 지금 위치해 있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을 형성해 준과 동시에 대상승까지 품은 자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금융투자애들, 그렇죠, 갑작스럽게 물량을 대거 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 이 해당 기업의 주당 1,000원대 가치는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반열에 합류할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한 건 이거다라고 봅니다. 이 초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압도적인 성장. 이렇게 물길 잘 닦여 있고 햇볕 뜨는 논에 모내기를 하셔서 이 주식으로 수확이 기쁨까지 같이 걷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종목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는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